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심사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야의 정책위의장 두 분 모시고 예산안 쟁점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을 모실 수 있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위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준비된 내용 먼저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안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쟁점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수법안,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세가 비교적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높은 편이에요. 7위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세계 표준에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차이나 리스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큰 기업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낮춰주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쟁은 군대가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경제전쟁 시대에서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네. 기업이 전쟁의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군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전쟁에 있어서는 군부대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세계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비교적 좀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3천억 이상 과표 기준 3천억 이득이 3천억 이상 나는 이런 기업들이 한 103개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글로벌 경쟁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 기업이나 일본, 유럽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낮춰주면 이 국가의 GDP가 커지겠죠.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총 규모가 커지고 네. 국가의 GDP가 커지게 되면 세수가 더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은 낮추어서 국가의 세금은 적게 들어오겠지만 GDP 규모를 커지게 되고 하면 다시 또 세금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일자리에 대한 또 그 많은 그 일자리에 대한 그 증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저희는 좀 25%가 높으니까 3% 좀 깎아서 22% 정도로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성일정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일종의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경제 이론인데요. 경제 교과서에는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게 증명되거나 실증된 적이 없고, 우리나라도 이명박 박근혜 때 이제 소위 줄프세 해서 법인세를 낮췄는데 네. 그때도 사내 유보금만 늘어났고 투자나 일자리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예. 세계적인 추세는 요즘은 법인세를 낮추는 게 추세가 아니고요. 예.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제 최근에 자국 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면 1,000만 원 보조금 주겠다고 한 것 때문에 우리 국내
생산된 전기 자동차가 미국 수출하는데 차별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소위 IRA법인데 네. 그 IRA도 뭔가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사실상 미국의 법인세를 증세해서 네. 거기서 10년간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서 그것으로 미국의 이제 기후 위기나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추세가 예.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 위기나 경제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담세 가능한 기업의 부담을 일정하게 시킨다는 건데요. 예. 대한민국이 최근에 고금리 때문에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또 고유가 때문에 정유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기업들이 한 100개쯤 있는 겁니다. 예. 그 기업들의 세금마저 깎아주면 예. 대한민국도 국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국세의 20%가 법인세거든요. 네. 근데 그거 깎아주면 손은 무슨 돈으로 키울 거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예. 해당 기업들은 좋겠죠. 그러나 국가 운영을 위해서도 또 최소한의 우리나라의 그 담세 능력이 있는 거의 유일한 데가 대기업들이거든요. 예. 거기서 일정한 세금을 내는 것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외국의 기업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비교적 이게 아주 세련되어 있는 최첨단의 기관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칼빈총 갖고 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총은 좀 기관총에 맞게 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고 네. 요게 이제 물론 민주당하고 저희 당하고 얘기하는 철학적 차이는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초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계시고 저희는 기업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국가 GDP를 키워서 국민한테 되돌리겠다라고는 좀 성장의 중심을 둔 부분은 있죠. 네. 철학적 차이는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법인세를 2% 1%를 내렸어요. 네.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인세를 절대로 손을 못 대겠다는 거거든요. 초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또 하나 보면 기업은 초부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법인입니다. 법인.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배당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뭐 배당 수익이 몇 천억씩 나오거나 몇백억씩 나오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초부자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증세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뭐 막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또 그 세율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 절반 정도로 세금으로 가져가잖아요. 예. 국가에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업을 초부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은 초부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더 키워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중견기업의 유니콘 기업으로 네. 뭐 이렇게 자꾸 저희가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들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세계에 나가서 키우는 기업은 국내 상대가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하면 미국의 뭐 다른 큰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네. 좀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예. 봐요. 이게 좋은 말씀이신데 네. 우리나라 기업이 그 법인세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보고서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출 기준으로 3천억이 아니고요. 한 해에 영업이익으로만 3천억 이상을 버는 기업이 그중에 일정액을 내는 건데 그것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예. 그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덜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전체 법인 중에 이 3천억 이상 법인이 내는 법인세 수가 전체 한 40%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유일하게 우리 이 나라에서 담세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마저 세금을 깎아주면 예. 그야말로 국가 운영은 무슨 돈으로 할 거냐 네.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고요. 예. 실제로 영국도 그 트러스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법인세 깎아주겠다고 했다가 44일 만에 총리직을 사임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럽은 그런 기업들에게 오히려 횡재세를 걷어서 유럽의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네. 유일하게 지금 국민의힘과 여당만 세계 추세랑 다르게 시대 추세랑 다르게 이 대기업 세금 깎아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좀 세계랑 추세랑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세계- 게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칼빈총, 기관총 말씀하셔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법인세가 높은 편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국세가 있고요. 예. 지방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로 치면 의료보험료나 이제 그 실업급여나 이런 네. 걸 종합적으로 해보면요, 결코 네.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의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게 객관적인 통계. 그러니까 준 조세까지 다 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설명이시고 하나만 더 여쭤 죄송합니다. 그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른 나라와의 그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경쟁력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최근에는요, 기업의 유치의 핵심적인 요소가 법인세율이 아니고 그 지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유럽이 이제 탄소 국경세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IRA법의 핵심이 자국에서 소위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상품을 생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애플이 한국에 2030년까지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주요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만드는 제품을 소위 이 탄소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을 만드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지 법인세 몇 프로가 핵심은 아니다. 이게 팩트다. 예. 그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경쟁국이 대만이잖아요. 네. 대만이 20%예요, 지금 법인세가. 또 지방세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25%잖아요. 또 그에 대한 10%를 또 내서 지방세를 내기 때문에 네. 총액적으로 보면 27.5%에서 상 경쟁국보다 저희가 7.5%가 좀 높아요. 예. 그리고 외국은 이게 세율이 단순해요. 그냥 하나의 단일세이거나 많아봐야 두 구간밖에 없는데 예. 우리는 이게 세 구간 뭐 이렇잖아요. 너무 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통일하는 게 좋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는 법인세를 좀 낮추어서 투자를 늘리고 또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예. 또 국가의 이 규모가 늘어나니까 세금이 다시 들어오겠다. 그러는데 이게 레이건 대통령 때 이걸 해봤어요. 예.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감세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되니까 금방은 안 나타나, 몇 년 지나야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매년 30조 이상씩 세금이 더 들어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뜻밖의 집권을 하셨는데 네. 그때 들어오셨을 때 2년여간을 저 국채 발행 없이 30조 정도씩 더 들어온 이 세금 가지고 추경을 해서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좀 키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손해라는 걸 잘 압니다. 기업을 뭐 세금 깎아줬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표가 되겠어요? 근데 민주당은 기업에서 나오는 세금을 좀 더 내게 해서 이 돈을 서민층한테 주겠다 그러면 아마 서민들은 박수를 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표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봐야지. 네. 지금 표가 안 되더라도, 지금 욕을 먹더라도 이걸 내릴 건 내려서 국가의 경쟁력을 배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이제 우리 법인세율이 이제 외형상은 지방세 포함해서 27.5%입니다만 소위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내는 세금인데 네. 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이제 각종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또 무슨 R&D와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고용을 추가로 늘린다든지 그러면 그 해당 항목별로 다 또 감세를 해주는 게 있어서 네. 실제로 우리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명목상은 27.5지만 실제 실효세율은 20%가 안 되는데 그런데 또 깎아주자고 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죠. 예. 그러면 외국에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투자 세액공제라든지 R&D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게 없느냐? 외국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같이 하고 작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이 바라보는 것은 초부자는 감세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인은 초부자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법인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 의장님 뭐 매일 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초부자 감세라고 이걸 이제 민주당에 굉장히 이게 이념적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그러면 실용적 접근으로 접근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한미 FTA나 뭐 여러 가지 아주 실용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유연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초부자 감세라고 표현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를 20년에 걸쳐서 비과세 기준을 10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왔거든요. 네. 네. 그걸 다시 100억으로 높이겠다고 하면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100억까지 높인다. 주식을 100억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종목당입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초부자죠. 또 주식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누진과세를 없애겠다. 네. 상속증여세의 대상 기준을 매출 4천억에서 1조까지 늘리겠다.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부자 감세라 통칭해서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걸 좀 떨어뜨려서 얘기하려면 이제 일종의 재벌 대기업 감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통칭해서 워낙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의 소위 0.01%의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발의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상 초부자 감세다라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양당의 주장은 이렇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그 2년 유예안까지는 수용을 하는 겁니까? 그럼 양보를 조금 하신 건가요? 김진표 의장님이 세제실장을 하셨어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세제 전문가십니다. 예. 세법을 너무 잘 알아세요. 그리고 이거로 이 분야에서는 하여튼 뭐 사무관부터 부총리까지 가신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야가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셨어요. 네. 그냥 22% 내리고 이걸 2년을 더 유예했다가 예. 2년 뒤부터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안을 내셨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민주당 출신이시잖아요. 예. 기업을 잘 하시고 경제 전문가시고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경제부총리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경제에 밝으시겠어요. 세계 경제 흐름을 다 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중재안을 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국회의장님의 중재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장님이 주시는 그 안을 좀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25%의 상한선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의장님 나오셨으니까 국회의장님 안을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네. 저희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게요. 국회의장은 아무래도 이제 과거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보신 얘기인데요. 국회의장도 이 소위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는데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만 뭐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 저희가 이제 최대로 걱정하는 것은 손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누가 키울 건데 대기업 깎아주고 그리고 초부자 깎아주고 3주택 이상 다주택 깎아주고 그러면 국가 운영은 무슨 돈으로 할 거고 선생님 월급은 무슨 돈으로 주고 도로는 무슨 돈으로 닦을 건데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해야 될 텐데 예.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제 여력이 있는 것은 대기업들이고 재벌들인데 그 분들한테라도 세금을 적정하게 받는 게 더 시대의 추이에 맞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는 1,000조 원씩 더 걷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자동차 보조금 주고 풍력, 태양광 이런 데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있는 것까지 깎아주려고 하냐. 이런 대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15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가봐야죠. 약간의 차이입니다만 여기서도 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의장님 가능합니까? 15일까지? 민주당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이 딱 뒤에서 저 발목을 잡고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예.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여당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뭐 가이드라인을 내리시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 운영은 이제 직권을 맡겨주면 그 직권을 맡겨주는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에 어떤 철학적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국채를 좀 발행을 해가지고 복지 우선순위 정책을 둘 때 저희는 이번에 재정 지출 구조적으로 24조 원을 깎았잖아요. 예. 그렇게 아꼈단 말이죠. 우리는 아껴서 국가를 튼튼하게 하자고 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예. 또 민주당은 복지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좀 쓰자고 해서 국채를 막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집권을 했었을 때 저희가 민주당이
그런 국채 발행하고 할 때 저희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끝까지 한다고 할 때 저희가 그걸 뭐 죽자사자 반대는 안 했단 말이죠. 왜? 네. 권력을 운영하는 쪽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껴 쓰고 또 복지 같은 데는 저희가 충분히 이번에 예산 서민 같은 경우 예산 반영을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이러는 부분이 있으니 좀 도와주십사는 말씀이죠.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이건 꼭 궁금해가지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고위당정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법인세 2년 유예안도 혹시 논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 이미 저 국회의장님께서 내놓은 아니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님들 또 의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 나눴었기 때문에 고위당정에서 이건 굳이 이 얘기를 안 대통령실 나눠도 의중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진표 의장님 안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이면 이건 예.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정도로는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안은 저희가 이미 의견을 밝혔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섭섭한 건 이런 겁니다. 법인세 말고도요. 이번에 쟁점이 됐던 법안이 굉장히 많이 네. 있었습니다. 금투세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예 조건을 붙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수용을 안 하시고 종합부동산세도 처음엔 쟁점이 많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정부안을 많이 수용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양보하기 어려운 선까지를 포함해서 상당 부분을 양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거의 양보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이제 보따리까지 내놔라. 간을 내놨더니 쓸개까지 내놔라.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미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 그 양보한 것은 이제 뭐 기본이고 추가로 더 양보를 해라. 네. 완전히 보따리까지 다 내놔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니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또 양보하라는 게 맞냐? 이제는 우리도 양보할 만큼 양보했으니 정부 여당도 이 정도 선에서 서로 합의 조정해서 예. 하는 게 맞지. 끝까지 더 내놔라라고 하는 게 맞냐? 이런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의장님 섭섭하시다고 그러시는데 또 섭섭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걸 보면 이제 간 쓸개까지는 저희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자리를 좀 찾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세제가 부동산이 막 폭등을 할 때 징벌적으로 한 거예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예. 26번의 대책을 내놨어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중과해가지고 세금으로 다 해가지고 집을 못 갖고 있겠다. 이렇게 한 정책의 원칙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세 채 이상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과를 하더라도 예. 한 채나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상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 법인세도 노무현 대통령 때 초부자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100세계에다가만 핀셋으로 증세를 해놓은 겁니다.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때에 예. 100세계 기업에다가만은 3%를 더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제를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얇고 넓게 해서 국가가 이 징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느끼게 하면서 많이 걷는 게 국가의 세금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상의 과정으로 놓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올 예산안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 저 김성환 정책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에는 여당이 양보하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참 많이 내놨습니다. 웃으시면서 양보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15일까지 국회의장이 여야가 협상을 하라고 한 상태니까요.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녹취로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 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네, 먼저 김 의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대통령님의 그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될까가 늘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수사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과 원칙을 지키려면 그 부분부터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자기 부인과 자기 장모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사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는 마치 뭐 적인 것처럼 그렇게 엄단하겠다고 하면 그런 법과 원칙의 공정성과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정말로 그 법과 원칙을 지키려면 그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다른 뭐 화물 노동자가 됐든 다른 데 됐든 그것을 하는 게 맞죠. 저는 그 문제부터 대통령이 바로 잡으셔야 네. 국민들에게 그 법과 원칙에 대한 소구력이 생길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 김건희 여사 자꾸 이렇게 또 장모 얘기를 하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정말 먼지 털이오듯이 다 털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증거 있으면 내놓으십시오. 엊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에 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할 때 왜 기소를 못했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불리하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자꾸 뭐 물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정말로 아마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게 민주당 정부였고 그 이정수 검사장에서부터 다 저 친문 검사들로 다 했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예. 이 화물연대 그렇습니다. 설계가 잘못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구조의 틀을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안전 운임자라고는 말도 잘못됐습니다. 표준 네. 운임자가 맞습니다. 표준의 이 운임을 만들어서 예. 그로부터 뭐 밑에 금액을 너무 낙찰 금액을 하향으로 쳐가지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이 화물 기사들의 수입이 적다든지 한다고는 문제가 있어요. 네. 금액만 높여주면 안전이 확보되는 줄 알았잖아요. 예. 해보니까 사망 사고가 줄지를 않습니다. 네. 아니 돈만 많이 줘가지고 사고 안 나면 무조건 올려줄 수도 있는 거겠지요. 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이 물류라고 하는 이 국가의 시스템을 놓고 볼 때에 이거가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구조개혁적 측면에서. 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게 면허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면허판을 예. 50개, 100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차주들, 네. 화물 기사들이 자기 차를 사가지고 1억, 2억, 3억씩 되는 차를 사가지고 오면 이 면허를 하나 대여해 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천만 원, 3천만 원씩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이분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이런 게 그분들한테 이득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적인 전체의 문제가 있다 이거. 예. 그러니 우리가 이번 기회에 물류라고 하는 것은 국민 겁니다. 예.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에서도 사람의 인체의 혈관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개혁을 한번 좀 봐야지 예. 이게 뭐 일몰제 3년 연장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본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고 예. 이 물류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화물 노동자 문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1차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가 사실상 이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고 안전운임제 대상 기업을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논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사실상 강제 진압을 한 거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정부가 강제 진압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은 그건 우선 약속을 지키고 우리 성일정 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추가 개혁을 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그건 추가 개혁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마치 3년 일몰 연장하는 것은 개혁한 후에 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다시 그 화물 노동자들이 일종의 이제 소위 한탕뛰기라고 해서 예. 많이 싫고 또 오래 근로해야만 이 수익이 생기는 그 구조로 돌아가면 이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약속은 지키고 네. 또 혹시 추가로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있으면 그것은 개혁해 나가면 되는 일이지 이참에 아예 무슨 뿌리를 뽑겠다. 뭐 마치 뭐 북핵에 비교한다든지 마치 노동자들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주적 다루듯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화물연대가 정권에 관계없이 늘상 정권이 들었으면 그저 때법으로 국민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부를 굴복시켰어요. 오죽했으면 저 노무현 대통령께서 긴급 명령 발동권을 만들어놨기 위해서 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예.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정주의에 의해서 이분들 그냥 적당한 타협선을 왔던 거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이 국민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예. 왜 이분들이 파업에 동참 안 하고 이게 백기를 들고 투항을 했을까? 이분들 투항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 압력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백기를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무슨 얘기냐?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에서부터 모든 걸 새롭게 좀 보고 대한민국의 물류는 화물연대 거가 아닙니다. 민노총 거가 아닙니다. 예. 국민 겁니다. 우리 네. 모두 겁니다. 여기에 기간 동안에 4조 원씩 적자를 내고 대한민국의 이 혈관을 막혔다고 한다면 막았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 뭐 이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를 다 놓고 그중에 일부로 놓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많은 논의와 대화가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